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약과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거나 공간을 빌리거나 무언가를 부탁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는 하나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매우 일상적인 단어예요. 쌍방의 쌍, 그리고 의무의 무.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는 그런 계약이죠. 쉽게 말해서 "너 이거 해 줘. 나 대신 이거 해 줄게."가 딱 그 쌍무계약의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손님은 돈을 낼 의무가 있고 식당은 음식을 내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쌍무 계약이에요. 물론 이 쌍무라는 말을 평소에 쓰진 않습니다만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빌리면 임차인은 월세를 낼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서비스 계약, 공연 계약, 공사 계약 다 쌍무 계약입니다. 그런데 인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다는 말은 어느 한쪽이 무너졌을 때, 어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그 영향이 상대방에게도 바로 미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내가 약속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또는 상대방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면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면 이때 과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쌍무 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민법 제537 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37 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뭐 법조문 내용이 특별하진 않죠. 뻔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적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카페를 하나 운영하려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건물주도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장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누가 건물을 들고 통째로 날라버립니다. 왜 아기 공룡 둘리에 보면 둘리가 은행 건물을 들고 통으로 옮기는 장면 있잖아요. 뭐 그렇게 건물을 옮겨 가지고 어디 바다에다 빠뜨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예시가 좀 현실성이 없나요? 그러면 갑자기 누가 덤프트럭 같은 걸 밀고 들어와 가지고 건물이 망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 잘못도 아니고 임차인 잘못도 아니죠. 그냥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임차인이 거기서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또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계약을 했으니까 임대료를 달라." 그거는 덤프트럭 밀고 들어온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일단 임차인인 당신은 나랑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을 해라." 이렇게 임대인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인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차임도 미리 다 지급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돼서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차임을 돌려달라." 근데 이제 임대인이 차임을 순순히 돌려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러면 이때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자면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서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는데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만약 이미 이행한 급부가 있었다면 이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돼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차임을 미리 지급했는데 갑자기 그 건물을 못 쓰게 됐다면 이미 지급한 차임에 대한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 537 조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면 이미 이행되지 않은 건 인제 서로 묻지 말고 누군가가 급부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니까 토해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계약에서 중요한 건 균형이죠. 서로가 무엇인가를 주고받기로 한 약속인데 이 약속이 한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가도 당연히 받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 원칙은 서로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미 준 거 받은 것이 있다면 다 토해내고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상식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당연한 걸 가지고 또 길게 얘기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긴 한데요. 실제 실무상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 이게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건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봤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이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듯이 건물을 뽑아 가지고 어디 바닷가에 던져 버린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제 이거 가지고 실제로는 많이 싸우죠. 불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차임이 있다면 그걸 토해내야 되고, 만약에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다면 임차인은 여전히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못했을 거고 누구라도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지 못했을 거야라는 기준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불가능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항 국제선 운행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당연히 면세점 운영도 어렵게 됐죠. 이때 인제 면세점에 입점한 임차인들은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낸 임대료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인제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코로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임대료를 그대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이거 가지고 인제 다툼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에서는 결국 면세점 용도로 공항의 공간을 빌린 것이라면 공항이 닫힌 순간부터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건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며 결국 민법 제537 조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죠. 실제 부동산 임대차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 이제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가게 영업을 못 하게 됐는데 임대인은 내 잘못이 아니니까 차임을 달라고 하고, 그럼 인제 누수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제공자한테 손해배상을 해 달라고 했더니 또 그쪽은 "내가 왜 해 줘야 되느냐. 나는 공사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이 돼서 상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차임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또 이거를 임대인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떤 당돌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 반환 청구를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끝물이면 또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인제 그게 아니라면 사실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소송하는 게 쉽진 않죠. 만약 권리금이라도 제대로 회수하고 떠나려고 한다면 임대인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이 판례나 민법 조항을 가지고 임대인이랑 싸우려고 하시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쌍무 계약은 양쪽이 뭔가를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쌍방의 잘못 없이 무너졌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누군가 뭔가를 줬다면 그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정은 정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건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준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말 그냥 기초적인 상식이죠. 제가 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상식적인 얘기를 해도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라라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자 오늘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